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8일 정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분야, 안보 분야, 그리고 대공수사 분야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은 정말 열렬한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은 최소한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 이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반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기 싫다면은 국적을 버리고 이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남북한이 지금 생사를 걸고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딴소리를 하면은 그건 공동체의 윤리로 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공안검사냐 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안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나라 같으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말레이시아나 저 남태평양의 통가 같은 나라에 살면은 뭐 그렇게 살벌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장한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쏘면서 핵폭탄 공개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북한처럼 그렇게 사납게 사는 게 맞아요. 다만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사니까 북한처럼 하지는 못하지만은 북한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북한처럼 악독할 자신이 없으면은 북한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열심히 지금 안보 문제를 챙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만간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를 한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공개로 유지가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 300여 페이지 쪽에 300여 페이지에 주로 2017년 이후의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이 정부 문서로 공개된다는 것은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에 유엔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 특히 김정은을 반인류 범죄자로 지목을 하면서부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2014년, 15년, 2016년 김정은은 매우 초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엔 총회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니까 좌불안석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문재인이 등장하고 트럼프가 바보짓 하면서 잠시 숨을 돌렸는데 이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급소인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걸 국제 문제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지개벽이 바로 이게 천지개벽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면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 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탈북자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민간인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정부가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가 있는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확산시킨다면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나서면은 이게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소련은 북한 인권 문제라는 핵무기보다도 더 파급력이 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대 북한의 핵무기 딱 붙여놓으면은 누가 이길까요? 북한 인권 문제라는 이 폭탄이 터지는 날 김정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푸틴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푸틴을 체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외국으로 나오면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동의했던 나라는 푸틴을 체포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국제회의에 과연 참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예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셋입니다. 피노셋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법원이 피노셋을 체포해가지고 한 1년 이상 구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현직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했죠. 피노셋보다 한 100만 배 좀 나쁜 짓을 하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가 반인류 범죄자로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딱 발부해버리면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북한 체제의 존립은 김정은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을 잡으면 됩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급소이고 최대 약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를 발행하고, 그럼 영어로 이제 번역되겠죠. 또 정부가 인권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 또는 변호사 단체가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정확성이 담보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국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유엔 회의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대사가 책상을 치면서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연출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북한 인권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그걸 덮으려고 김정은과 야합하듯이 김정은의 대리 노릇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을 괴롭히지 않도록 소방수 역할을 한 자가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의 시대가 끝나니까 이런 뉴스를 듣게 될 줄 정말 꿈엔들 생각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년 전에 0.73%포인트 차이,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왜 김정은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탄압의 그 실상은 나치 독일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정도입니다. 아우슈비츠는 1945년에 사라졌지만은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대규모이고 더 악질적인 강제수용소가 아직도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머리에 박혀 있는 게 강제수용소 공포입니다. 말 잘못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몽땅 붙들려 가지고 강제수용소로 간다 하는 그 공포심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한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인권운동의 핵심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해체입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가 해체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포의 자물쇠가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할 거로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딱 한 사람의 표적을 맞춰야 됩니다. 김정은에게 표적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김정은을 공격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 또는 반인류 범죄자라고 특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이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유엔이 고발하려면은 유엔의 최상위기구인 안보리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래도 줄기차게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운동을 벌린다면은 러시아와 중국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김정은을 보호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날, 그때 김정은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정권 교체 효과입니다. 감사합니다.